30일부터 코스염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된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순재님 한번 따라해보려고 그랬는데 무주택자들 엄청 몰리지 않을까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 고금리라 쉽지 않지만 저번에 저희 이제 13 부동산 대책 13 부동산 대책이 규제 완화 플러스 건설상 살리기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핵심은 이쪽이지만 요 규제 완화에서 노린 건 뭐다? 다주택 투기 수요 유입이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첫 번째는 전세가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금리, 아직도 금리 인상 시기죠. 미국에서 올해까지는 금리 올린다는데, 금리 인하 시기는 뭐 내년에 온다고 치더라도, 올해까지는 시기가 금리 인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가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또 다시 이제 누구를 유입시켜야 되겠어요? 실수요. 그러니까 실수요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뭐 기사 하나만 봅시다. 그래서 봤을 때 뭐예요? 주택가격 9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그 다음에 최장 50년, 고정금리, 그리고 DSR 규제에서 제외,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득 안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저소득자는 4%대 고정금리 플러스 DSR 규제 이거를 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듯이 원희룡이 빚내서 집사라 정책 아니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 고소득자 상황에서 봅시다. 고소득자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DSR이 문제가 될까요? 영향이 크진 않죠. 그래서 DSR 정책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비난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고소득자만 집사라는 거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고소득자니까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돈도 많이 못 버는 사람들한테 빚 마구 내는 그런 정책을 쓰면 되냐라는 거죠. 지금 저소득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고소득자의 경우는 보통 여유 자금이 많다.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 경험이 많죠. 투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 혹은 주식, 그다음 코인 이런 것들 살 때 아니다. 시기상으로 살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좋아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제외하고. 근데 저소득자의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여유 자금이 적죠. 그러니까 투자 경험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 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 해준대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뭐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소득 요건이 없어요. 소득 요건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자, 평균 소득, 자, 집값 한 9억까지죠. 중위소득 4천만원 정도 해봅시다. LTV 한 70%까지 풀어주고, 그래서 주담대 금액을 5억까지 받고 싶어요. 주담대 금리 4%대 중반 4.5%만 해봅시다. 상환기간을 50년으로 해봅시다. 그럼 월납 구액 210, 그 다음에 DSR 63%, 12억 6천. 문제는 이렇게 최대치로 계산했지만 그래서 9억짜리 집을 사려면은 본인 자금이 4억은 있어야 한다. 자, 그럼 규제는 왜 풀까요? 집 살 여력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풀어줘야지 여력이 적은 사람들한테 풀어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 보셔야 될 게,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전국의 80%, 서울의 34%. 아니 서울이 침체가 심해야지, 서울이 올라가야지 나중에 그 차근차근 번질 텐데 서울은 34%밖에 안 되고 전국의 80%다. 효과가 있을까? 근데 왜 저렇게 풀어주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상황에서 봤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하락,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얼굴 없는 분, 저희 고소하신 분, 그분도 지금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이걸 통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핵심 1주택자는 갈아타기가 안 되죠. 또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똘똘한 채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매도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매도가 안 되는 주택들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수도권, 풍선효과 또는 지방, 소액 갭투기.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 중에서 저소득자, 요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난 7년간 부동산 전문가, 또 유튜버, 또 언론 등등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사면은 우상향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집을 살 시기는 언제냐?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냐? 지금이다. 항상 지금이다.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다. 그래서 그때 집 산 사람들한테는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적 우상향이고 집값이 떨어질 요소는 없고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똘똘한 채로 몰리면서 양극화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저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 이게 뭐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서울의 5년 이하 주택이다. 이런 것들 신축 주택 사거나 이런 거 아니죠. 뭘 사겠어요? 수도권 풍선효과, 즉 외곽 지역이죠. 자, 외곽 지역 생각해 봅시다. 실수요자 있어요? 외곽으로 뭐 번진대, 뭐 안성, 평택 이런 데 가봐요. 사람 없어요. 아파트만 있지 사람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고덕신도시 다녀와 봤죠? 그렇게 뛰어가지고 가봤는데 아니 저기 삼성전자 인근 말고 거기는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아파트 있는데 다 돌아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애들만 간간히 보이지. 아파트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공실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소리예요. 안성 이런데, 동두천, 남양주 이런 데들, 이 저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 수도권 풍선효과, 끝물 혹은 지방소액 갭투기. 그러면은 이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똘똘한 채를 살 수 있겠죠. 이런 걸 유도를 하는 거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넘어가는 사람들 없진 않을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로 저번에 안심전환대출도 수요가 예상만큼 안 나왔다 이런 거지 수요가 없진 않았듯이 특례보금자리론도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집값 상승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2020년 중순하고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LTV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더 풀리죠. 이때는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4, 50%고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DSR이 있었어요? 똑같이 없죠. 여기는 9억 이하에만 없죠. 여기는 12, 16 때문에 뭐 LTV는 규제가 좀 더 있더라도 15억 이상에는 없더라도 DSR 자체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뭐 40년, 이때는 50년. 금리는요, 이때 2%대 중반, 이때는 4%대.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똑같은 조건으로 볼게요. 9억, 소득 4천. 그 다음에 LTV는 이때는 50%. 그 다음에 상환기간 40년. 그리고 2.5%. 자, 보시면 어때요? 빌릴 수 있는 돈은 물론 5천만원 적지만. 그렇죠. LTV에 막혀서. 그런데 덕분에 DSR은 40%대 정도로 안정이 되죠. 그리고 월 납부액이 거의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총 이자액 자체도 이때는 7억인데 이때는 2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건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20년 중반기보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좋지 않다. 왜냐면 금리가 4%대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걸 왜 시행을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여기 떠넘기기. 그래서 뭐 직거래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명의 떠넘길 때 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커가지고 막 바꾸는 것들이 있죠. 뭐 세금 부담이 여태까지는 주였다면은 이제는 저기 안심전환대출을 못해요. 여기저기서 이제 뭐 슬금슬금 빌린 것들을 처리를 해야지 안심전환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안심전환대출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슬그머니 갈아타게 해라. 여기 명의 변경하면서.
그래서 거래량 늘리고, 거래량 늘리면 부동산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런 것들 노리고 있는 건데, 거래량 늘어난다고 부동산 살아나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세 하락기 때도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2008년에 뚝 떨어졌다가 슥 늘어났다가 다시 2009년에 올랐던 거 다시 떨어질 때 또 거래량 쭉 떨어졌다가 거래량 슬금슬금 늘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 특례 보금자리론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저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설거지 부대가 된다. 이런 것들까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금리가 적어도 한 2%,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온다. 요때쯤 되면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그때는 거품이 충분히 빠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게 지금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